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주식전략실입니다. 오늘 주식전략실에서 준비한 이야기는 원전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생각보다 주가가 더 큰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미국의 군용 관련된 산업과 엮이면서 마치 조선업이 미국 군용 선박을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 주가가 올라간 것처럼 한국에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도 미국 군용 SMR 생산에 따라서 추가적인 성장세가 기대가 되고 있는 타이밍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SMR인지 그리고 그 SMR은 어디에 사용되는지 그게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까지도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싹 정리해서 전달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조금 더 주가가 상승세가 강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SMR 시장이 생각보다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컨설팅 업체가 계속해서 시장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기존에 나는 500조에서 600조 가량의 시장이라고 보통 시장에서는 예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중요도가 워낙에 커지다 보니까 현재는 1조 5천억 달러 대략적으로 2160조 원에 이르는 거대 시장으로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유가 바로 뭐냐라고 찾아봤더니 단순한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간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사용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SMR이라는 것 자체가 소형 원전으로 소형화시켜서 안전하게 다양한 전기 공급을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위험해서 못 썼던 부분인데 작고 안전하게 만들게 되면서 결국에는 다양한 곳에 사용될 수 있을 만한 구조를 하나씩 완성해 가고 있는 겁니다. 가장 빠른 SMR은 그럼 뭐냐라고 하면 지금 현재 제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군용입니다. 2026년에 가동되는 펠렛 프로젝트의 시제품이 한 기이고요. 장소는 아이다호 국립연구소에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단순한 실험을 넘어서 군사적인 실전 배치를 위한 최종 검증 단계에 들어왔고요. 2020년대 후반부터 알래스카를 시작으로 해서 미국 내 주요 군사기지에 본격적으로 SMR이 보급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제 자세하게 조금 이따가 좀 설명을 좀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민간 업체 같은 경우에는 테라파워가 주요 단계를 넘어서서 6개월을 앞당겨서 2026년도 이게 작년 기사니까 2026년도 2분기 뭐 빠르면 4월에서 뭐 6월 사이에 본격적인 원자로 건설이 시작이 됩니다. 민간에서는 가장 빠른 착공으로 다른 기업 대비해서 최소 6개월 이상 빠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지원을 받은 소듐 냉각 방식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다른 핵 연료전지보다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지금 현재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동이 된다고 합니다. 이건 이미 보고 있었던 거죠. 알고 있었던 사실이고 우리가 지금 현재 주목해봐야 되는 것은 군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래 민간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고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게 바로 군용 시장인데요. 군용 시장? 뭐 군이 써봤자 뭐 얼마나 쓰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미군에서는 어디다가 사용할까? 이게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잖아요. 자세히 볼게요. 미국 국방부가 추진하는 군용 SMR, 정확하게는 초소형 원자로라고 해서 마이크로 SMR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단순히 근데 전기를 만드는 것에 넘어서 현대전의 양상을 바꾸는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거 되게 뭐 그럴듯한 말로 써 있는데 간단하게 심플하게 설명드리면 최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죠? 드론이죠. 드론 공격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드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지금 이제 가동이 돼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이 레이저 공격기입니다. 레이저로 정확하게 드론을 공격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상용화 된 기술은 한국에 있는 지금 현재 블록2라는 이제 기술이 있고요. 해당 이제 블록은 뭐 이번에 뭐 지금 현재 블록 2까지 현재 상용화돼서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배치가 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더 높은 출력을 지금 이제 만드는 게 바로 이 이스라엘의 아이언빔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자체가 이제 이란하고 미사일 공격을 워낙에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아이언돔이라고 보통 표현하면서 다양한 요격 체계를 좀 갖춰서 미사일을 미사일로 요격해서 막는 방식을 많이 사용했었는데요. 이제는 이제 그 방식이 너무나도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 아이언빔이라고 해서 레이저를 쏴서 레이저를 공격을 해서 이제 미사일을 터트리는 방식 혹은 드론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해당 기술이 이제 주목되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나도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 드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레이저를 이용한 상용화 진행 중이고요. 한 발당 10,000원이 넘지 않습니다. 뭐 10,000원을 좀 넘어가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일단 뭐 비싸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다른 뭐 미사일 요격 체계 하면 정말 수천억이 좀 깨지는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펼치는 거죠. 이게 드론 가격보다 훨씬 더 저렴해요. 말도 안 되게 싸기 때문에 드론에 대한 공격이 먹히지 않는 방향성을 만들 수 있어서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드론을 제일 잘 만드는 국가 누굽니까? 중국이지 않습니까? 중국과의 나중에 뭐 대만 전쟁이라든가 다양한 전쟁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서 해당 기술을 완성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해당 SMR은 어느 정도냐라고 하면 한 번 설치하면 3년간 연료 보급 없이 가동되어서 보급망의 취약점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겠고요. 엄청 크지 않고요. 컨테이너 4개 분량으로 패키지화되어서 수송기나 트럭으로 전 세계 어디든 3일 이내에 설치가 가능하고 작전이 끝나면 7일 이내에 철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설계의 핵심은 뭐냐면 만약에 공격을 당했을 때 보통 이제 원자력 발전소라든가 다양한 원자력 기기들이 망가지는 이유가 이 냉각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열을 계속해서 내고 있는데 이 열이 너무 뜨거운 열이 냉각이 되지 않으면 원래 냉각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할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냉각이 되지 않으면 이 원자로가 터져버리면서 이 원자로 속에 있는 이 방사능이 유출되는 경우가 문제인데 해당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 냉각 방식이 망가져도 추가적인 폭발이라든가 더 큰 문제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초소형 원자로이기 때문에 애초에 출력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 않은 딱 적당한 수준까지 만들어 놓고 안정장치도 만들어 놔서 특별하게 공격을 당해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더라도 치명적인 이 원자로 지금 현재 방사능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해당 기술 자체가 거의 현재 군용으로 최적화된 기술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해당 무기를 현재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확하게는 이젠 이 발키리라고 해서 새로운 지금 이제 무기를 현재 미국 군이 만들고 있습니다. 기존에 상용화되어 있는 레이저 공격에 이제 지금 이제 공격에 이제 이게 공격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수치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상용화되어 있는 게 지금 한국이 쓰고 있는 거하고 이란 이스라엘이 쓰고 있는 건데요. 근데 여기에 이어서 지금 이제 미국이 사용하는 방식은 상당히 강한 방식입니다. 기존에 있는 방식보다 한국 것보다 훨씬 더 거의 대략적으로 5배, 이란 것보다도 대략적으로 한 3배가량 지금 이제 강력한 지금 이제 무기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 출력이 강하면 좋은 이유가 뭐냐면 당연히 이제 현재 이제 이 레이저 공격 같은 경우 뭘 공격하는 거냐면 레이저로 이 기기의 뭐 정확한 배터리 부분을 요격한다라든가 아니면은 동력체, 이 미사일이 날아가는 핵심 부분들을 건드려서 정확하게 이 미사일이 폭파될 수 있도록 혹은 뭐 다양한 기체, 드론이 폭파될 수 있도록 만드는 건데요. 출력이 약하면 당연히 이 기기를 망가뜨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뭐 예를 들어서 보면 대략적으로 레이저를 발사해서 10에서 20초가량 지금 이제 조사를 한다는 거 보이시죠? 10에서 20초가량 계속해서 쏘고 있는 거예요. 가면 추적하면서 이렇게 계속 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애초에 계속 쏠 수 있다는 가정을 하더라도 10초에서 20초가량 더 이제 시간이 걸린다는 거잖아요. 하나의 기체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그죠? 이 시간을 단축시켜 주기 위해서 출력을 높인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그럼 5초 안에, 3초 안에 부수기 위해서 출력을 높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수준으로 높이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1메가와트급의 전기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안정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그죠? 뭐 정확하기 위해서는, 연사하기 위해선 연속해서 1번 드론, 2번 드론, 3번 드론 있으면 순서로 파파팍 죽이기 위해서는 충전이 아니라 바로바로 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바로바로 쏘기 위해서는 1메가와트급 전기가 필요하게 되고요. 1메가와트급 전기를 딱 공이 딱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공교롭게도 펠레의 지금 이제 마이크로 원자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펠레 원자로라도 불리고 이제 마이크로 원자로라도 불리죠. 마이크로 원자로는 딱 1메가와트에서 5메가와트급의 전력을 생산하도록 설계되었고요. 1메가와트급 전력은 상시에 공급할 수 있는 SMR이 있다면 지금 이제 앞서 보셨던 미국이 준비하고 있는 고출력의 레이저 무기를 배터리 충전 없이 연속적으로 무제한 연사가 가능합니다. 이제 드론 전쟁은 하나의 드론이 오는 게 아니라 수백 대 수천 대의 드론이 한 번에 쏟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 연사가 가능해야 되고 그 연사 가능한 레이저 공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마이크로 SMR이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드론 기술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 최고입니다. 전 세계 이제 민간 드론의 공급의 90%, 80% 이상 90%를 사실상 중국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시장에서 단기간 문제가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는 레이저 공격이 필수인 거죠. 그래서 현재 미국은 목숨 걸고 SMR을 어떻게든 가동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AI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의 필수이기 때문에 건들고 있는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해당 프로젝트의 메인 계약자는 지금 현재 BWXT라는 이제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기업이고요. 해당 기업은 미국 해군의 핵 추진 잠수함 및 항공모함용 원자로를 수십 년간 공급해온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기업입니다.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군용으로 보통 많이 만들었던 기업이죠. 본격적인 시제품을 만든 뒤 본격적인 상용화가 예정이 됩니다. 이번 연도에 상용화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저도 그렇고 지금 현재 SMR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마이크로 SMR도 그렇고 다 이번 연도에 상용화 예정이라서 이번 연도 안에 미군의 방어 체계가 한층 더 개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 연도에는 딱 이제 막 시제품을 내놓고 상용화를 이제 막 시작하려고 준비하는 단계예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미군의 다양한 곳에 중국 드론이 가는 곳이면 웬만한 곳은 중요기지에는 다 배치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다 배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대량 양산이죠. 그 대량 양산을 하기 위해선 미국이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이제 군용 기술이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예민한 문제긴 하지만 이걸 지금 전시 상황이 이제 워낙 급하다 보니까 누군가와 협력해야 될 것 같은데 마치 조선업처럼 미국이 이제 조선 3선을 혼자 못 맡으니까 한국하고 협력하는 것처럼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기업을 이용해서 저는 결국 생산에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사용할 가능성이 꽤나 높다고 봅니다. 물론 정말 핵심적인 부품이야 미국에서 만들 수 있겠죠. 그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틀이라든가 대량 양산 이 가장 이제 힘이 많이 들어가는 기본적인 틀 같은 경우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 안쪽에서도 수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분명히 상용화 단계에서는 그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봐요. 해당 기업 같은 경우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감당이 가능하느냐? 저는 충분히 감당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제 최근 들어서 원래 기존의 5개의 공장 중에서 하나의 공장을 바꿔서 SMR 생산 공장을 마련했는데 이거 이대로 가다가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지금 현재 수준으로는 연간 12기의 분량밖에 생산을 못 하거든요. 근데 현재 1년 기준입니다. 근데 이제 이 생산 분량을 몇 기까지 올릴 예정이면 1년에 32기까지 생산 능력을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8천억 원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2026년도 3월 달에 전용 공장 건설을 시작해서 2031년도 6월 완공 예정입니다. 근데 1년에 32기나 필요해? SMR이 그렇게 많이 사용돼? 뭐 데이터 센터만 생각하면 이게 너무 과한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들께서 앞서 보셨던 바와 같이 군용으로 사용된다면 중요기지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중요기지 방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방어 기지
기지마다 레이저 공격기 달아놓고 드론에서 드론으로부터 자유로운 지금 현재 공간을 만들어줘야겠죠. 그래서 사실상 군용으로 무조건 사용될 수밖에 없는 기술이라고 보여져서 저는 현재 해당 공장에서 특히나 지금 현재 미군용 SMR을 만드는 준비를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조심스럽게 됩니다. 왜냐하면 항공 말고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나는 다음 2026년도에 그냥 단순하게 SMR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뭐 민간 시장에서 실적 성장 나오겠죠. 대형 원전에서도 실적 성장 나올 겁니다. 대형 수주 뭐 다른 국가에도 뭐 미국 이외의 국가에도 판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하고 협업을 해서.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조선업 같이 이 미군하고 함께 기술력을 함께 공유하면서 성장할 수 있을 만한 그림을 원전이 딱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여져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절대 빼놓지 않고 관심을 가져볼 만한 분야가 바로 원전 분야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단순한 협력이 아니라 좀 군하고 연결된 협력이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진지하게 추가적인 성장세를 좀 기대하면서 바라보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아시겠죠? 물론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중요기긴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미군의 핵심 전력을 생산을 한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의미가 있으니까요.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면 훨씬 더 좋은 성장세에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겠죠? 저도 이제 사실 뭐 몇 개의 뉴스를 봤을 때는 이게 뭔 짓인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보면 볼수록 2026년도가 너무 중요한 원전의 해입니다. 정말 중요 이슈들이 정말 커지면서 정말 실질적인 매출 성장을 기대감에 키울 수 있을 만한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원전 관련된 종목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부터 소액이라도 먼저 진입해 두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두산 에너빌리티 추가적인 성장을 보일 수 있을 만한 기대감이 있는 이슈 한 가지 더 말씀을 해드렸고요. 난 추가적인 더 많은 종목들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재진의 주식전략실이라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에 무료 자료집을 만들어 놨으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최근 들어서도 뭐 현재 현대를 중심으로 해서 로봇 관련 종목들이 오늘 또 올랐죠. 로봇 관련된 종목들 핵심 부품주들 삼성 계열, LG 계열 그리고 현대 계열까지 싹 다 정리해 놨습니다. 해당 자료집은 주기적으로 또 중요한 종목이 또 추가될 때마다 업데이트해 드릴 예정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받아가 보시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된다 말씀드릴 때마다 추가적으로 받아가 보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어디서 받아갈 수 있느냐? 삼성 핸드폰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되고요. 아이폰도 동일하게 이재진 검색하시면 어플리케이션 나옵니다. 설치 버튼 누르시면 지금 현재 설치가 가능하고요. 설치 버튼 누르고 들어오시면 이재진의 어플리케이션 나오니까 핸드폰 번호 개인정보 다 필요 없습니다. 다 100% 무료로 그냥 어플리케이션 받고 제가 올리는 글 바로바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뭐 푸시 설정 버튼 처음에 다운로드 받을 때 그 정도만 설정해 두시고 급등 추천주 여러분들께서 추천 종목들이라든가 급등 포착 자료라든가 단기 급등 추천주부터 해외 증시에 대한 분위기, 전일자 상승 테마, 오늘의 주요 뉴스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 오늘 시장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전체적으로 전부 다 설명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료집 있죠. 급등 추천주의 공직을 위에서 세 번째 글 클릭해 보시면 로봇 산업 전망 자료집 있습니다. 클릭해 보시면 100% 무료로 다 이용 가능하니까 꼭 받아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이야기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다음 영상도 잘 준비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께 좀 여쭤봤었는데 조금 전체적인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조만간 2026년도 급등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주요 업종들 싹 정리해서 하나의 영상을 통해서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 영상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더 있는데 바로 뭐냐면 이제 오늘도 원전 관련 종목들 준비할 때 고민이 좀 됐거든요. 바로 뭐냐면 급등하는 타이밍이 좀 궁금한 건지 이제 종목이 좀 더 궁금하신 종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다. 요게 궁금하신 건지 아니면은 두 번째 혹은 이제 타이밍 언제 사서 언제 파는 게 좋은지
뭐 이 타이밍이 궁금한 건지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궁금하신 부분을 적어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 뭐 2026년도 주도주 제가 탑3를 뽑아가지고 업종하고 종목을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언제 뭐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할지 아니면 사고 파는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할지 여러분들께 정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의 원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남겨주시면 해당 부분 반영해서 다음 영상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 모두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